자, 이거는 어디 뭐 잘 정리해 놓고 앞으로 행렬 문제 풀 때 잘 써먹도록 해. 행렬에서 이 교환 법칙이 원래 일반적으로는 성립 안 한다라고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뜻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막 곱셈 공식도 못 쓰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당연히 얘가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교환 법칙이 된다라는 조건을 친절하게 말로 저렇게 대놓고 주면 좋은데 말을 돌려서 줄 거거든. 돌려서 주는 방법이 크게 지금 당장 현재 교육과정, 원래는 졸라 많은데 현재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한 3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되니까 요거 잘 기억하도록 해라. 즉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네 문제 풀 때 딱 보고 얘 교환 법칙 되는구나. 교환 법칙이 되면 기존에 너네들이 알던 곱셈 공식도 다 써도 된다는 소리야. 첫 번째. 그러니까 이제 자, 쉬운 거부터. 곱셈 공식을 원래 못 쓴다고 한 이유가 뭐야? 교환 법칙이 안 돼서야. 그지? 그러면 곱셈 공식이 된다라고 써 있으면 교환이 된다는 소리이기도 하지. 맞아? 따라서 갑자기 니들이 알던,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너네들이 지금 중간고사 때 외웠던 그 곱셈 공식 전부 다 단 하나라도 갑자기 곱셈 공식이 가능하다라는 식이 쓰여져 있으면 교환된다라는 소리야. 자연스럽게 알아보면 돼요. 됐지? 원래 곱셈 공식이 안 되는데 곱셈 공식이 된대. 그러니까 막 갑자기 행렬이 다음이 성립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게 써 있어. 문제에서 출제자가 써준 거야. 출제자가 다음 행렬 A, B가 이것을 만족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 교환이 되는구나. 이 문제에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 두 번째. 요걸 좀 잘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말로 쓰려면 조금 길거든. 근데 이제 이해를 해보면 간단해. 한 행렬을 상대방, 뭐 예를 들면 A랑 B라고 친다면 한 행렬을 상대방 행렬로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면, 지금 예를 든 거지. 이게 A 제곱이 아니어도 좋아. 뭐 1차식이든 2차식이든 3차식이든 중요한 건 B는 하고 다 넘겼을 때 여기에 이렇게 A만 존재하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한 행렬을 상대방 행렬로만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이면은 교환 법칙이 됩니다. 이건 이제 좀 보여줄 테니까 잘 봐. 가끔 서술형에서 물어보면 쓸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 갑자기 이런 식이 만약에 문제에 나와 있어. 행렬 A, B가 다음을 만족합니다 라고 뭐 이런 식이 하나 나와 있다 라고 쳐보자. 됐지? 됐지? 자, 그래서 너네들이 이 식을 보고 B를 빼고 다 저 짝으로 넘기면 얘가 A로만 식이 정리가 되지. 이런 식으로. 맞지? 그러니까 요 2번의 포인트는 이 짝에 A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반대로 A는 했을 땐 B만 있거나. 됐냐? 이러면 얘가 왜 교환 법칙이 되냐 하면 지금부터 2가지 행동을 할 겁니다. 행렬을 양변에 뭘 곱할 때 왼쪽, 오른쪽 구분을 해줘야 되지. 원래 교환 법칙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식에다가 좌측에 싹 다 A를 곱해볼 거고, 그 다음 우측에도 전부 A를 곱해볼 거야. 자, 좌측에 A 곱하자. 왼쪽에 곱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이 B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A를 써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요쪽은 실은 근데 A 밖에 없어서 좌측에 A를 곱하던 우측에 A를 곱하던 여기는 뭐 딱히 달라질 거 없을 거야. 그냥 똑같이 이렇게 쓰여질 거야. 맞지? 다시 돌아와서 이번엔 오른쪽에다가 A를 붙여보면 여기는 이렇게 되지만 여기는 A 밖에 없기 때문에 실은 왼쪽에 A를 곱하던 오른쪽에 A를 곱하던 위에랑 똑같은 식 나오겠지. 즉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좌변과 우변이 똑같잖아. 그럼 당연히 얘랑 얘도 똑같단 소리.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환이 된다가 되는 거야. 됐어? 됐지? 이해를 하시면 돼. 이게 뭔 소린지 알겠지?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표현할 순 없어. 뭐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냥 이런 식 하나, 뭐 이런 식 하나 띡 써 있어도 딱 보고, 이거 B로 정리하면 A로가 되네? 아니면 A로 정리하면 B로만 표현이 되네? 이런 모양 보이면 바로 교환 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 2번이 은근 나름 쓸모가 좀 있으니까
유도하는 과정도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좀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문제 풀다가 야 이거 한 문자로 고쳐지지? 이러면서 내가 바로 교환된다 막 이럴 거야. 그 다음 3번은 쉬운 거. 이거 이미 앞에서 했어. 얘와 함께라면 교환 가능이지. 단위 행렬과 함께라면 교환 가능이지. 그치? 이건 단위 행렬 처음 설명할 때도 보여줬지. 단위 행렬과 함께는 교환 법칙 됩니다. 왜냐면 단위 행렬이 이제 곱하기 1 같은 거라 자기 자신이 나오는 애기 때문에. 됐나? 이렇게 세 가지야. 옛날에는 좀 더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과정 많이 빠져가지고 일부분만 들어와서 지금은 당장 쓸고 있는 건 이렇게 3개 정도. 됐지? 이 정도 알고 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 5번. 봐, 나 이거 이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줬는데 까먹고 이런 문제 풀 때 다음이 성립한대잖아? 여기다 진짜로 다 집어넣어가지고 딱 계산하는 애들을 봤어. 이거 언제 다 계산할 거야? 맞지? 그게 아니라 딱 보고 합차 공식이네. 그럼 이 문제는 지금 무슨 힌트를 준 거야? 교환 법칙이 된다라고 준 거고, 여기다 넣는 거보다 여기다 넣는 게 더 낫지. 여기다 집어넣어서 풀어주시면 되겠네. A 곱하기 B. 여기다 넣어서 풀어주시면 된다. 얘랑 그다음 B 곱하기 A랑 같다. 요렇게씩 세워서 등식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곱하기 연습 잘 해왔어? 잘 곱해볼까? 이쪽부터 뭐냐? 1 마이너스 x. 그 다음 3 마이너스 2x. 그 다음 여기가 y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가 3y 마이너스 4. 이러면 식이 총 4개가 나올 거거든. 그 중에 제일 계산하기 편한 거 하면 됩니다. 자, 이쪽 가자. 1 더하기 3y. 그 다음 여기는 x 더하기 6이지.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y.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이렇게 같다라고 준 거라 무려 얘랑 갖고 식이 4개나 나오죠? 제일 편해 보이는 거 써라. 야, 뭐가 좀 편하냐? 이왕이면 여기 x만 있는 거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얘랑 x 더하기 6이랑 같다. 따라서 3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y만 있는 것도 있네, 여기. 얘랑 얘도 바로 붙이면 괜찮네. y 마이너스 2가 마1 마이너스 2y니까 3y는 1이니까 y는 3분의 1. 됐죠? 그래서 여기 내용도 결국은 곱셈 계산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기 교환 법칙이 된다라는 말 있는 거 잘 알아봐야 돼. 따라서 여기 밑에는 자네들이 잘 해봐. 여기도 있지. 원래 이거 전개할 때 행렬에서는 이렇게 곱셈 공식 쓰면 안 되잖아. 근데 된대. 교환된다는 소리야. 교환 법칙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 원래 안 되는 곱셈 공식 된다고 써있지. 교환된다는 소리야. 해보시고 요거 해봅시다. 자, 행렬 기억 니은 디귿 문제도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속했는데 그 어려운 요소들이 다 빠지고 지금 교육과정에 이빨 잔뜩 빠져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할만해. 요 힌트를 어떻게 쓸지나 잘 고민해보자. 언제나 말하지만 수학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힌트는 지금 이 보이는 대로 그냥 둘이 더하면 0이구나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아니면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A, B를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하나 가지고. 됐냐? 자, 기억부터 해보자. 자, 이거 원래 일반적으로 행렬에서 성립 안 하는 거지. 왜냐면 이게 지수법칙처럼 이렇게 되려면 A, B의 제곱이란 뜻은 이렇게 2번 곱한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이제 괄호를 생략하고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때 이거를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그래야 이게 A제곱, B제곱이 되는 거야. 즉 이것도 원래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보장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원래 안 돼요. 됐지? 근데 지금은 이제 힌트가 추가가 있으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뜻이 이건데, 자, 요 가운데 걸 뒤집을 수 있지? 단지 뒤집을 때마다 대가가 있는 거네. 마이너스 붙는 거네. 그치? 따라서 얘를 뒤집으면 마이너스 하나 생기면서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러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라, 마이너스가 없어서 기억이 틀렸네. 됐지? 그냥 주어진 조건 가지고 다 그냥 하나씩 해보면 되죠.
니은 거 보자.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저렇게 되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자, 이것도 한번 직접 행렬 규칙대로 전개를 다 해봅시다. 행렬 아직은 교환 법칙 안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잘 지켜서 전개해야지. 그 다음은 BA, 그 다음은 B제곱. 그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이 문제에만 있는 특별한 점이 BA, 얘를 바꿔도 좋아. 둘 중 하나. 아래 걸로 하자. BA를 이렇게 바꿀 수 있대. 여기 플러스 BA를 마이너스 AB로 바꿀 수가 있대. 그래서 바꿔보면 지워지고 맞네. 됐지? 니은 정답. 자, 디귿도 마찬가지. 요게 과연 합차공식처럼 될까 그랬으니까 일단은 그대로 전개는 해봐야지. 마이너스 AB, 그 다음 플러스 BA, 그 다음 마이너스 B 제곱이야. 그리고 한번 또 요걸로 한번 바꿔보자. 플러스 BA를 교체하면 이 문제에서는 이게 마이너스 AB가 된다 그랬어. 자, 틀린 것 같은데? 안 지워지지? 안 지워지지? 이렇게 안 되지? 틀렸네. 됐죠? 자, 다음 장. 그래도 교과서에도 있고, 그래도 시험에 즐겨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이제 규칙성 찾는 거. 요거는 일단 당장은 직접 계산해서 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래요. 할 일은 되게 단순해. 너네들이 생각만 한다면. A의 10제곱을 구하래잖아. 뭐 설마 진짜 10번을 곱하겠냐? 맞지? 그래서 이제 규칙 찾기 들어가는 거야. 이게 A죠. 그러면 A 제곱은?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잘 반복해서 갈고 닦은 곱셈을, 특히 여기가 계산 틀리면 진짜 답 없다. 계산 틀리면 이제 규칙은 안 보이고 시간은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돼요. 계산 잘 해야 돼. 되냐? 됐지? 그 다음 세제곱 계산도 갑시다. 세제곱 계산은 그냥 제곱에다가 A를 하나씩 더 추가해 준다 보면 되지. 위에서 제곱해 놓은 요 계산 가지고 요 계산에다가 A를 하나씩 추가로 더 곱해주면 될 거야. 따라서 자, 얘도 이제 곱해보시면 1, 6, 0, 1. 됐냐? 계산은 좀 빨리 한 거야. 규칙 보여? 규칙 보여? A였으니까 요 자리에 지금 규칙이 있지. 요 자리에 패턴이 있구나 하고 발견하면 정답은 10제곱이면 그럼 요 자리가 몇이겠냐? 20이겠지. 됐어? 규칙이 2배잖아. 2면은 4고 세제곱이었던 요 자리가 6이네. 만약 여기서 긴가민가 하면 하나 정도 더 해봐도 되고, 한 번 정도 4제곱도 그러면 세제곱에다가 다시 A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지금 곱해놓은 걸로, 이건 이제 본인이 좀 확신이 안 쓴다 싶으면 한 번 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확실하지.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A10은 이렇게 패턴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됐지? 자, 그럼 옆에 얘도 해볼게. 자, 얘는 그럼 A 제곱도 하면서 이제 패턴 찾으러 가야지. 2 빵빵 3 이렇게 곱해주면 4, 0, 0, 9야. 자, 패턴이 나왔을 때 그 패턴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도 꽤 중요해.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제 4, 빵빵 9랑 그 다음 2, 빵빵 3 이렇게 곱해 보시면 8, 빵빵 27 나올 거고. 보이는 거 있냐? 지금은 뭘로 보는 게 좋아? 이거를 4와 9라고 보지 말고 시선을 2의 제곱과 거듭 제곱으로 보는 게 좀 더 규칙을 찾기 좋지. 8과 27이라고 보지 말고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이라고 봐야 여기 지수가 커질 때마다 여기는 뭐가 변하는지 알 수가 있네. 그치? 따라서 정답은 A 10제곱은 지금 찾은 규칙으로는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이건 3의 10제곱은 계산은 시키지 않으니까 뭐 보기에 있거나 뭐 그러겠지. 됐죠? 그 다음 3번도 봐봐. 그러니까 규칙을 찾더라도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도 중요해요. 자, 이것도 이제 A 제곱을 해보겠지. 이거 곱하기 1, 마일 1. 자, 그래서 잘 곱해주면 여기 몇이야? 2, 마 2, 2네. 됐지? 2개 갖다만 알 수 없어. 적어도 3, 4개는 해봐야 돼. 자, 세 번째 갑시다.
A 제곱에다가 다시 A 하나씩 추가. 그래서 또 곱해보면 여기가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4 이렇게 나올 거고. 뭐 보여? 보용? 2배씩 커지고 있지? 여기에서 조금 불안하면 한 번 더 해봐도 좋아. 해보면 얘는 예상한 대로 이렇게 나올 거야. 아이고 씨. 예상대로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그럼 A 10제곱은 뭐라고 쓰면 돼? 할 때도 요거를 거듭제곱으로 보면 좋고, 이거 봐봐. 지금은 보면은 모든 성분에 다 2배씩 늘어나고 있지, 맞아? 이런 경우면 요것도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좋아. 얘를 2를 빼주면 이거고, 이게 A잖아. 뭐 이렇게도 시선을 볼 수가 있어. 그럼 얘는 4 곱하기 1 마1 1인데 그럼 이거는 4가 또 2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나름 찾은 패턴을 정리도 잘 해야 복잡할 때 안 헷갈리겠지. 그럼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A다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그래야 이런 거에 실수가 안 일어나지. A 제곱이니까 그냥 2고 A 대문자 A의 세제곱이니까 여기가 제곱이고 4제곱이니까 세제곱 지수가 1씩 낮지. 따라서 A의 10제곱은 2의 9제곱 곱하기 A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딱 실수 없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 뭐 2의 9제곱은 뭐 시키면 512니까 계산하는 거고. 됐죠? 그래서 여기는 뭐 없어. 직접 곱해보면서 규칙 찾기 연습을 해 주셔야 돼. 따라서 여기도 밑에 867번을 해볼게요. 자, 얘도 행렬 A가 저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거듭제곱 모양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따라서 A 잘 써놓고 A 제곱 마찬가지로 계산해서 곱해보고. 됐나? 이제 계산은 안 할게. 결과만 쓸게. 계산 연습은 자네들이 해야지. 그래서 얘들 한 3개 집어넣으면 바로 패턴 나올 거야. 개 쉽게 나오네. 그냥 일씩 커지네, 저 자리가. 맞아? 계산은 해보시면 될 것이고. 따라서 A의 N제곱을 그럼 표현할 수 있겠냐? 여기랑 여기는 똑같고, 여기 뭐라고 쓰면 돼? N이라고 쓰면 되지. 됐냐? 따라서 이제 요 힌트를 식을 쓸 수가 있겠네. A의 N제곱 행렬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고, 얘랑 X, Y랑 곱하면 3, 8이다 준 거니까, 자, 이거 이제 곱셈 합시다. 여기 보면 X 더하기 0이니까 X가 3이겠네. 그 다음 여기는 NX 더하기 1Y, X가 3이니까 3N 플러스 Y가 8이겠네. 됐지? X는 구했고, 여기 이제 식이 한 힌트가 하나 더 필요한데, 밑에 약간 돌려서 말을 해줬어,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래. 근데 우리가 X가 3인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알파가 3인 상황이지. 알파가 3인 상황이야. 따라서 자연스럽게 베타가 마이너스 1임을 알 수 있고 베타가 Y였다는 걸 생각하면 여기에서 N값도 나오는 거야. 문자 가지고 그냥 돌려 쓰면서 장난을 쳐놨는데 속지 말고 잘 쫓아가면 다 나오지요. 됐냐? 됐지? 자, 여기는 일단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 기말고사 범위기도 하고 자네들 그 오메가는 다 마스터 했어 이제? 야, 왜냐면 여기서 하는 짓 할 거거든. 그래, 어차피 좀 까먹을 때도 됐을 테니 한번 이거 해볼까? 여기에서 식 찾을 거 다 잘 찾을 수 있냐? 자, 이거 합시다. 일단 켤레근 자동 가능, 그치? 그 다음 여기다 넣어도 돼서 나오는 식이 이제 세제곱은 1. 그 다음 요거 이제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 한번 하잖아. 곱셈 공식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하면 여기는 실근 나오는 구간이니까 됐고 여기에서 허근이 나오는 거 확인해서 저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이거의 허근 오메가와 오메가 바구나 확인해서 여기다 넣어도 되니까 밑에 딸려서 같이 나오는 게 이거고 오메가 바도 나오고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니까 또 근고하게 써간 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맞지?
그래서 이제 이쪽 문제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막 이런 문제도 있고 막 그렇잖아. 막 이거 다음을 계산하시오. 막 이런 거 다다다다 하면서 막 오메가 2026 이런 거 할 때 주기성을 찾기 위해 너네들이 봤던 게 이거야. 지금이야 세제곱이 1이니까 얘는 지금 오메가는 오메가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제곱이고 세제곱이 1이라서 여기서 양변에 오메가 곱한다 생각하면 4제곱부터 다시 오메가로 돌아오는 3주기. 그래서 주기 찾을 때 1 되는 거 먼저 찾고 그랬잖아. 맞지? 그치? 그 증거로 또 이제 얘 말고도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 이거 더하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렇게 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칙적으로 막 8, 27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뽑는 법은 알아야 돼. 자, 이거의 한 허근이라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어떻게 되니? 얘네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것도 이제 곱셈 공식이 저기 더하기 1이면 곱셈 공식 약간 수정해야지. 그래서 여기가 약간 바뀔 거고, 그럼 그 다음 나오는 식들도 다 조금씩 다를 거야. 여기가 이렇게, 그다음 여기가 이렇게. 두근의 합도 이제 1이 되고, 두근의 곱은 여전히 1. 됐냐? 그럼 이 경우에는 이게 패턴을 어떻게 찾았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빠르게 점프 뛰어가지고 6제곱이 1인 걸로 찾기도 했지. 맞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보면, 즉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은 그냥 둔다 치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양변에 오메가를 곱한다 생각하면 4제곱부터는 다시 얘네들이 부호가 바뀌어서 다시 돌지. 5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리고 6제곱이 1이 되면서 6주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래서 이때도 그랬고 실은 이 주기 찾는 건 복소수 때도 했지만 주기성을 찾으려면 1 되는 걸 찾아야 돼. 맞아? 자, 이제는 행렬이야. 행렬에서 1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야? 얘잖아. 2차 정사각 행렬 기준으로는 얘잖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기 A를 보면은 아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은 다르게 전혀 규칙이 안 나올 것처럼 생겼거든. 맞아? 그런데 규칙이 있을 거야. 왜냐면 여기 50제곱 있으면 뭔가 있다는 소리잖아. 뭐 진짜 50번을 시키겠어? 그럼 그때 자네들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나 1에 해당하는 이 단위행렬이나 뭐 마이너스 단위행렬 하여간 단위행렬 모양이 나오는 거에 집중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됐지? 됐지? 딱 행렬 버전이야 이게. 그래서 계산. 마찬가지야. 계산 잘해야지. 그러니까 계산 틀리면은 이제 죽어도 단위행렬 안 나오고 막 계산 그냥 꼬여가지고 시간 다 버리고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행렬의 곱셈, 계산 당연히 처음에 하면 헷갈리지. 그런데 잘 연습하셔서 명중률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정답률을 올려줘야 된다. 계산 안 틀릴 확률을 올려줘야 된다. 자, 이 계산하면 뭐야? 9 마이너스 7이니까 2. 그 다음 21 더하기 마이너스 14지. 21에서 14 빼면 몇이야? 7인가? 7. 그 다음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야. 마이너스 1. 그 다음 마이너스 7에 플러스 4지. 마이너스 3. 아직은 모르겠어. 그럼 또 가야지. 보통 세제곱 많아야 가끔 4제곱까지는 가. 보통은 세제곱 안쪽에서 끝나긴 할 건데, 자, 기존 계산해 놓은 A 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또 곱합시다. A가 3, 7, 마 1, 마 2. 곱해보자. 그러면 자, 6 마이너스 7이라 마이너스 1. 그 다음 14 마이너스 14라 나온 것 같은데, 여기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이라 0. 여기가 마이너스 7에 플러스 6이라 마이너스 1. 나왔네. 이거 뭐야?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잖아. 됐냐? 마치 아까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같은 거 찾은 거야 지금. 그지? 따라서 지금 A의 패턴을 알았어. 6제곱이 단위 행렬이겠지?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됐지? 단위 행렬이 나오는 가장 작은 최소값 n 구해라. 정답 1번 정답은 6일 거고. 됐지? 2번 정답은 50제곱이네. 자, 우리 많이 했잖아. 이제 6으로 나누자. 나머지 보자. 6, 8, 48인가? 나머지가 2네. 따라서 A의 50제곱은 지금 A의 제곱과 같고, A의 제곱은 여기 잘 계산해 놨으니까 이제 풀면 끝. 됐지? 저기 A의 3번, A의 9제곱은 뭐야? A의 9제곱에 이거 곱하래.
얘가 마이너스 2랑 3이래. 자, A의 9제곱이면 6으로 나누면 A의 세제곱과 같지. A의 세제곱은 근데 마이너스 단위행렬이지. 그럼 단위행렬은 행렬에서의 곱셈 1 같은 거라 얘랑 곱하면 그냥 얘야. 즉 이건 그냥 마이너스만 남겠네. 따라서 마이너스를 양변에 옆으로 넘겨주면 자연스럽게 X랑 Y 나오고 끝. 됐지? 자, 870번. 성분 표현 오랜만에 나와 있지. 별로 어렵게 주지도 않았으니 자, 바로 성분 찾으러 가보자. A의 행렬 대문자 A의 성분을 소문자 IJ라고 해놨으니까 여기다 크게 써줄게. 그리고 IJ에 박히는 숫자 보면 2 곱하기 2 행렬이겠네. 야, 계산도 쉬워서 금방 나오지? 자, 여기는 1 넣어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0. 1, 2니까 1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 2하고 1이니까 1 집어넣으면 1. 2하고 2 집어넣으면 2 빼기 2니까 0. 뭐야, 식도 되게 쉽게 줬네. 따라서 A 행렬은 다 찾았다. 0, 마일, 1, 0. 됐지? 그 다음 밑에 거듭 제곱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또 규칙 찾으러 가야지. 이거 가지고 또 거듭 제곱 해보면서 규칙을 찾으러 가보면 아마 한 방에 끝날걸. 0, 마일, 1, 0 계산 곱해보면 마이너스 1, 0, 0, 마1. 자, 한 방에 바로 나왔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네. 따라서 지금 4제곱이 단위행렬인 거 확인. 4주기. 됐지? 2026까지 더하래. 여기 앞에 숫자 1 이런 거 하나 더 더해놨는지 항상 조심해. 이거 이따가 나누기 할 거 아니야. 뒤에 숫자만 보면 안 돼. 항상 너 그거 나눗셈 할 때 이거 주기성 찾을 때 봐야 되는 거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한 개수를 나눠줘야 된다. 지금은 이제 2026개가 맞지. 어쨌든 따라서 2026을 일단 4주기니까 4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2네. 자, 나머지가 2라는 얘기는 저 계산 결과가 끝에 2개가 남는다는 소리니까 아마 이렇게 2개가 남는 거겠네. 됐냐? 왜? 한 주기의 합은 0인 거 바로 되죠? 지금 한 주기가 4주기라 이렇게 4마리 가져와서 보면 얘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고 얘가 마이너스 A고 얘가 단위행렬이라 서로 지워지거든. 그러니까 끝에 2개만 남는 거야. 나머지가 2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은 당연히 얘가 원래 첫 번째 놈인 A랑 같을 거고 얘가 두 번째 놈인 A제곱과 같을 것이고. 근데 A제곱이 다시 마이너스 단위행렬인 걸 아니까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네. 따라서 지금은 성분을 구해야 되죠? 계산합시다. A 찾아놨잖아. A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니까 요거 계산하시면 되지. 됐죠? 됐죠? 다음 장. 자, 한번 해보도록 하지. 자, 그러니까 이게 자, 얘 때문에 어차피 안 되지만 실은 여기 2번까지는 금방 풀 수 있어. 아까 말한 거 나왔지. 이거 뭐냐? A를 넘겨보면 한 행렬을 상대방 행렬로만 표현할 수 있지? 지금 이거야. 교환되는 거야, 지금. 이 문제 교환 법칙 됩니다. 아까 알려준 거지, 그치? 그래서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실은 1번과 2번은 우리가 곱셈 공식을 써도 돼. 그럼 뭐 순식간에 끝이지. 그럼 요게 단위행렬이니까 단위행렬은 제곱해도 단위행렬. A, B도 단위행렬이래. 마이너스 2단위행렬. 따라서 마이너스 단위행렬. 끝. 교환 법칙이 되기 때문에 2번도 손쉽게 가능하지. 세제곱 곱셈 공식 쓰면 되겠네. 3AB에 A 더하기 B.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단위행렬이니까 세제곱 해봤자 다시 단위행렬. 마이너스 3 곱하기 단위행렬. 얘도 뭐 다 1이야. 다 1. 숫자 1 같은 거야 뭐. 됐냐? 그런데 이제 얘는 곱셈 공식이 안 되니까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겠네. 즉 100제곱이기 때문에 뭔가 패턴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됐냐? 그러면 그러니까 같이 풀 수는 없어. 이거 곱셈 공식 안 되잖아. 아까 앞에서 한 것처럼 하나씩 생각해 봐야 돼. 즉 일단 A의 100제곱부터 찾는다고 생각하자. 그럼 당연히 두 식을 하나로 연결시켜 줘야지.
하나로 연결시키는 방법은 가장 익숙한 게 자네들 그 대입법 하는 것처럼 요 식을 이렇게 B로 정리해서 얘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마이너스 A 이게 행렬에서 식 가지고 노는 걸 잘 보셔야 돼.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AB가 2잖아. 그래서 요 식에 이걸 만들 거거든. 좌측에 A를 곱해주는 이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좌측에 A 곱해봐. 이 식에 좌측에 A를 곱하면 A제곱 플러스 AB 여기도 곱해야 돼? 그러면 A가 될 거고 그런데 AB가 단위 행렬이지. 이거 만들려고 모양 만든 거야. 따라서 여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 물론 방금 전에 이렇게 대입했어도 얘도 결국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고 같은 방법이야. 근데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을 건데 이거 좀 익숙해져야 돼. 됐냐? 됐지? 자, 그 다음 이거는 또 자네들 3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잖아. 아까도 심지어 아까도 몇 번 보여줬지. 이거 나오면 여기까지 가? 여기까지 가? 아까도 보여줬던 거지, 그치? 아까 복습해주면서 이거는 이제 양변에 x 더하기 1 곱해가지고 다시 거꾸로 세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는 녀석이지. 중간고사 때부터 즐겨 나오니까 제발 좀 알라고 했던 이거 맞아? 그치? 즉 지금 얘도 가능해요. 이 모양이지 딱. 따라서 지금 양변에 a 플러스 1은 아니고 행렬에서는 이제 1 역할을 하는 게 단위 행렬이니까 그에 맞게 잘 해줘야 돼. 이렇게 양변에 a 플러스 1을 딱 곱해서 3차 방정식 때 하던 거랑 동일하게 만들 수 있고 a랑 단위 행렬이면 교환이 되잖아. 즉 곱셈 공식 써도 된다고. 이러면 얘는 또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 되겠네. 얘는 세제곱 해봤자 그대로니까. 이래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이런 식으로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한 3차 방정식 그 오메가 허근을 행렬 버전으로 하고 있을 뿐 별반 다를 거 없어. 이러면 당연히 6제곱은 단위 행렬이 될 거고. 맞지? 됐냐? 6주기네. 그럼 이제 찾을 수 있지. A의 100제곱 뭐랑 같아? 100을 6으로 나누자. 나머지 몇이야? 나머지가 4네. A의 4제곱과 같을 거고 A의 4제곱은 요거 다음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A겠지. 됐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자, B도 찾아야 돼. 아마 B도 똑같을 거야. 일단 써보기는 할게. B도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이번엔 뭐 그냥 일단 너네들이 가장 익숙한 걸로 먼저 빠르게 해봅시다. 이번엔 B에 대한 식을 얻어야 되니까 A를 죽일 차례거든. 그래서 A를 죽여보면 A를 한번 죽여보면 요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B는 단위 행렬. 이게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방금이랑 문자만 A에서 B로 바뀌었지. 똑같은 거 나왔지. 똑같은 패턴이겠지. 맞아? 그래서 실은 B도 뭐 딱히 할 필요 없이 위와 같은 패턴일 거라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의 정답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고 마이너스 묶어주면 이거기 때문에 A 더하기 B가 단위 행렬이라 이렇게 정리되겠지. 됐냐? 다음 872번. 자, 아까 인트를 2개 줬거든. 이때 B제곱을 A와 2로 나타내라는 말이 식으로 표현해보면 얘를 뭐 요런 형태로 요런 스타일로 나타내라는 소리야. 됐지? 됐지? 그래서 B제곱과 B랑 그러니까 당장은 B와 A를 연결할 식이 필요한데 그 연결할 식을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슬슬 연립하기엔 좀 자, 이걸 만약에 A로 정리해서 아까 전에 연립하듯이 여기다 집어넣는다 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단위 행렬의 B야. 이러면 마이너스 A제곱 B 플러스 B는 이 단위 행렬 이럴 수가 있거든. 맞아? 그치? 뭐 이렇게 가도 지금은 알아보기만 하면 가능은 해. 여기서 잘 봐. 여기 A제곱 B라는 걸 내가 천천히 뜯어서 써보면 이거지. 그런데 A, B가 2야. 얘가 2 단위 행렬이라 결국은
이렇게 될 거지. 맞냐? 됐어? 따라서 B랑 A의 관계식을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다. 즉 하던 대로 대입법 이용해서 이렇게 얻어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 식에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지금 A, B를 고칠 수 있는 상태잖아. 따라서 얘를 잘 쳐다보면서 이 모양이 나오게 우측에다 B를 곱해볼 수도 있어. 이런 거 혼자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돼. 해봤다가 뭐 아무것도 안 나오면 뻘짓 한번 해보고 아이씨 이건 아니네 막 이런 식으로 겪어봐야 돼. 어쨌든 오른쪽에 B를 전부 다 곱해주게 되면 식이 이제 요렇게 되지. 그럼 여기에서도 아까랑 같은 원리로 A 제곱 B가 이거고 A, B가 있고 그 다음 B가 있는데 이걸로 이제 다 고쳐보면 얘가 2단위 행렬. 마찬가지로 요 AB도 2단위 행렬 이렇게 되니까 단위 행렬은 행렬이랑 곱셈이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뭐야? 됐어? 어쨌든 같은 식. 됐지? 뭐가 됐던 이런 식으로 식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이거는 B잖아. 문제에서는 B 제곱을 나타내라 그랬거든. 맞아? 그럼 여기서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둘 다 돼. 양변 제곱해도 되고 양변 제곱해도 되고, 지금은 제곱해도 괜찮은 형태지요. 양변 제곱해도 되고, 여기 어차피 A밖에 없잖아. 여기 양변 제곱하면 4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E. 자, 곱셈 공식 썼지. 왜냐면 A랑 단위 행렬이라 교환이 되거든. 그 다음 문제는 1차식으로 내려야 돼. 이건 이제 중간고사 때 너네들이 했던 차수 낮추기 살짝 해주면 됩니다. 저기 A에 대한 식이 하나 있었잖아. 얘를 A 제곱으로 고쳐주면 이렇게 되지. 요건 이제 중간고사 때 했던 기술이죠. 차수 낮추기. 여기에다가 차수 내려주시면 됩니다. 됐냐? 자, 항상 말하지만 중간고사, 이번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야.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되는 기술들은 계속 쓸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8A니까 4A, 4,2에 4이니까 8,2 이렇게 정리되겠네. 됐지? 차수 낮추기를 쓰셔도 되고, 그 다음 또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얘를 B제곱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다항식에서는 익숙한 게 양변의 B제곱인데, 또 다른 방법은 양변에 B를 곱해도 돼. 그런데 왼쪽에 곱해야 될까 오른쪽에 곱해야 될까만 정하면 돼. 여기하고 상관없는데 우리가 A, B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써먹기 위해선 여기를 본다면 우측에 곱해줘야 됩니다. 오른쪽에 B를 곱해주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서 교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교체를 할 수가 있게 되지. 2단위 행렬이네. 그럼 요게 2단위 행렬이면 4단위 행렬이 될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B가 남아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A로 다시 바꾸는 거였거든. 이거 다시 넣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도 조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항식 때처럼 행렬도 식을 가지고 노는 방법이 뭐 한 가지만, 내가 설명한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너네들이 뭐 해설지를 본다면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한 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됐어? 자, 얘도 봅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무슨 조건이 있어? 교환 가능 보이죠? 그치? 교환 가능이야. 왜? 한 행렬을 상대방 행렬로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교환 가능이야. 됐지? 근데 어차피 곱셈 공식 쓰는 건 아닐 것 같아. 왜냐면 얘랑 얘야 된다 쳐. 근데 지금 뒤에 세제곱도 있고 네제곱도 있고 쫄라 많잖아.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곱셈 공식을 쓰는 것 같지는 않고 규칙을 찾아야 되겠네.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얘네 둘만 해결하면 끝이 아니라 A와 B 자체의 패턴을 찾아야 돼. 맞지? 따라서 아까 했던 것처럼 A에 대한 패턴부터 찾으러 가봅시다. 그러려면 지금은 이제 교환 법칙보다는 한 문자로 정리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B에 집어넣으면 되지. 됐냐? 이걸 다항식에서부터, 그리고 심지어 이제 지금 기말 단원에 연립방정식 같은 것도 대입법으로 풀잖아. 그렇게 많이 했던 계산은 이제 그만하고 행렬처럼 계산해보자. 다른 방법. 여기에다 뭘 곱해서 식을 A로 만들까? 어느 쪽에 무슨 문자 곱하는지 딱 보이냐? A로 만들고 싶은 거야 지금. 딱 생각이 나? 좌측에 A 곱해주면
여기에 A, B 이러면서 이걸 써먹을 수 있게 나오지. 따라서 좌측에 A를 싹 다 곱해줍시다. 그러면은 A, B 요 짝도 잊지 말고 곱해야 돼.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얘를 단위행렬로 바꾸면 A제곱 더하기 단위행렬이 마이너스 A. 야, 얘도 많이 보던 거 나오네. 한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네. 이것도 이제 저기 3차 방정식 허근 오메가 그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곱셈 공식 모양이네. 양변에 얘는 A-2를 곱해줘야 세제곱 곱셈 공식 모양을 만들 수가 있지. 이러면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단위행렬이 영행렬. 세제곱이 2네. 3주기네 3주기. 됐냐? 3주기지 3주기. 3주기인 거 알았고. 자, 그러면 이제 B도 찾아야 되는데 아마 B도 마찬가지일 거야. B를 구하기 위해선 지금은 아마 우측에 B를 곱해야 될 거고. 우측에 B를 곱해 여기서 A, B가 생기지. 우측에 B를 곱하면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고. 요거를 단위행렬로 바꿔가지고 식을 정리해 보면 결국 A랑 똑같은 식 나오는 거 확인되죠? 어디 갔어? 똑같은 식이라 B도 같은 패턴인 거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 됐냐? 됐지? 따라서 3주기네. 3주기긴 한데 근데 얘네가 여기 쓰다 말았어. 3주기긴 한데 문제에서 이렇게 세트로 더하고 있으니까 3개씩 묶긴 할 건데 3개씩 묶기는 할 건데 요렇게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4제곱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됐지? 됐지? 얘네가 다시 A 되는 거 맞죠? 얘가 다시 B 되는 거 맞지? 세제곱이 단위행렬이라 이걸 더해봐야 되겠네. 자, 얘는 마이너스 2라고 위에 나와 있고 얘는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얘는 계산하면 2이고 얘가 문제인데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 다 지워버렸네. 근데 물론 교환 법칙 되는 거 아까 알았기 때문에 잽싸게 곱셈 공식 슬쩍 써봐도 좋아요. 교환 법칙 되는 거 아까 찾았잖아. 그럼 지금은 곱셈 공식 써봐도 되지.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네. 됐냐? 아니면 아까 전에 지금은 지웠지만 아까 전에 찾았던 식이 이거였잖아. 차수 낮추기로 A제곱을 1차식으로 내려도 되죠. B제곱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단위행렬.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이렇게 되고 요게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라 이렇게 돼서 이렇게 찾아도 되고 곱셈 공식 깔끔하게 써도 되고 교환이 되니까 얘 때문에 교환 법칙이 된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한 주기 더하면 0 맞지? 됐네. 그럼 한 주기 더해서 0인 거 알았으니까 몇 가지냐? 100가지야. 3주기잖아. 100을 3으로 나누면 3, 3, 9, 3, 3 나머지가 1이네. 그럼 따라서 저 계산 결과는 하나만 남는 거지. 나머지가 1이라 하나만 남을 거고 방금 찾은 거에 의하면 요렇게 되겠네. 됐지? 여기는 이제 다시 그 내용입니다. 행렬의 곱셈이 정의될 조건이라 그랬지, 그치? 그냥 간단히 말해서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볼까? 그냥 대충 성분 그냥 동그라미로 한 거야. 이거 곱셈 가능, 불가능? 이게 몇 곱하기 몇 행렬? 할 때 제발 줄부터 보라. 몇 줄? 이거부터 봐. 제발 헷갈리지 말고. 몇 줄이야? 2줄이지. 가로 2줄, 행 2줄. 2 곱하기 3행렬이야. 얘는 2 곱하기 2행렬. 즉 성분 표시 이렇게 해본다면 야 이게 참고로 이게 그냥 성분 표시한 거야. 갑자기 선생님 이러면 이제 2, 3, 6이니까 뭐 이거예요라는 이상한 소리 하는 인간들이 이거 표기법이야. 표기법 행렬에 꼴 표현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하여간 곱셈이 된다 안 된다를 보는 건 요쪽이라 그랬어. 여기가 일치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불가능. 왜냐면 곱셈의 정의대로 한번 곱하기를 해보면 짝이 안 맞거든. 이거 곱한 거 더하기 이거 곱한 거 해야 되는데 얘가 없잖아. 곱셈 정의가 안 돼요. 즉 너무 많나? 하여간 뭐 약간 오버해서 해보면 이런 게 이제 곱셈이 되는 거지. 왜? 얘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너무 많이 썼나? 3 곱하기 4
3 곱하기 4행렬이고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얘가 4줄이지 제발 줄부터 봐. 4줄이니까 4줄 하고 2칸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숫자가 같기 때문에 곱셈이 가능. 그리고 여기랑 여기는 결과라 그랬어. 따라서 이 행렬을 곱셈을 하게 되면 이거 곱하기 이거 행렬 꼴이 나오게 된다 그랬지. 그치? 그거에 대한 얘기지 여기가. 오케이. 그래서 행렬의 곱셈이 정의될 조건에 대해서 봅시다. 문자 세팅하는 걸 주저하지 마라. 자, 행렬 A에 대하여 A 곱하기 A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싹 다 문자로 봐. 자, A를 M 곱하기 N 행렬이라고 해봅시다. 됐냐? 그럼 A를 2번 곱한다는 얘기는 M 곱하기 N 행렬이 이런 식으로 2번 붙는다는 얘기고 가능이라고 했어. 이건 출제자가 가능하다라고 했지.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랑 여기가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치? 다시 말해 M과 N이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네. M과 N이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N을 M으로 고치게 되면 정사각 행렬 이렇게 딱 가로 세로 똑같은 걸 정사각 행렬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맞네. 야, 이런 식으로 됐냐? 방법만 알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어려울 거 없어. 잘 봐. 문자 잡는 거를 주저하지 않으면 돼. 예를 들어 이것도 봐봐. 이번엔 행렬이 2개 나와 있지. 그래서 A 곱하기 B도 되고 B 곱하기 A도 된대. 다 잡아. 자, A 행렬을 M 곱하기 N이라고 완전 모르니까 풀 문자로 놓읍시다. 그 다음 B 행렬을 뭐 P 곱하기 Q 행렬이라고 표현해 봅시다. 됐냐? A 곱하기 B가 된다 그랬어. 자,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해 줄게. A 곱하기 B가 가능하대. 이렇다는 얘기는 N과 P가 같다라는 소리지. 그 다음 반대로 곱해도 된대. P 곱하기 Q, 즉 B 행렬하고 A 행렬을 곱해도 곱셈이 가능하대. 그럼 이거는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되니까 M과 Q가 같은 거네. 됐냐? 자, 문자 통일해보자. 뭐 아무나 야, PQ를 죽일까? P를 N으로 바꾸자. P를 N으로. Q를 M으로 바꿔봅시다. 아, 이렇게 생겼네. 그치? 거꾸로 뒤집혀서 생긴 거네. 자, 그럼 문제에서 뭐래? A는 정사각 행렬이다 그랬어. 하고 A 봐. 그냥 지금 찾은 건 얘네들이 이렇게 이런 모양인 것만 찾은 거지. M과 N이 같다라는 힌트는 나오지 않았지. 그러니까 알 수 없음이지. 힌트 근거 부족. 니은 땡. 되냐? 자, 디귿. 자, 디귿도 지금 위에 니은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조건이네. 맞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지? 바로 해도 되죠?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거네. 그치?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됐냐? 그럼 이번엔 그 다음 말은 뭐야? A 곱하기 B가 정사각 행렬이래. 자, 그럼 이건 곱해보면 될 거 아니야. 행렬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곱하면 정사각 행렬이다 그랬는데 맞는 것 같은데 여기랑 여기가 일치하니까 곱셈이 가능이고 계산 결과는 이렇게 양 끝으로 나오니까 M 곱하기 M으로 정사각 행렬 나오는 거 맞네. 됐지? 됐죠? 자, 이거는 저기 74번도 좀 해볼게요. 자, 지금 행렬이 4개가 나와 있어. 야, 위에다가 꼴을 한번 다 써봅시다. A부터, 이거 몇 곱하기 몇? 줄부터 봐. 한 줄이지. 한 줄에 3개니까. 얘는 1 곱하기 3행렬. 얘는 뭐 2 곱하기 2행렬. 얘는 2줄이야. 2줄, 그리고 따다닥 3개네. 2 곱하기 3. 이거 몇 줄? 3줄이야. 3줄에 한 칸. 이런 행렬이 되겠네. 됐나? 1번.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여 말은 어렵게 나왔지만 곱하기가 가능한 개수 찾아라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찾아. 곱하기 되는 거 뭐 있냐? 하나씩 가보자. 그러니까 그냥 순열 조합하듯 세는 거야. 자, 잘 세. 자, A랑 붙일 수 있는 거 뭐 있어? A가 지금 1 곱하기 3이니까 옆에 올 놈은 3으로 시작해야 되잖아. 얘잖아, 얘. 이거 가능이네. 됐냐? 됐지? 그 다음 A를 오른쪽에 붙일 경우, 그러니까 양쪽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이쪽에 와야 되는 게 여기 1인 놈이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야, 얘 되네. 그러니까 얘네 둘이 서로 교환이 되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세는, 뭐 없어. 잘 세는 거야. 자, A로 할 거 다 했지. 그럼 이제 B 갑시다. B랑 붙일 수 있는 것도 찾아. B랑 붙일 수 있는 거 요거 오른쪽에 C 붙여도 되네. 또 B를 여기다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 뭐 있어? 없지? B 왼쪽에는 2가 와야 되는데 없어. 됐고. 됐냐? 이런 식으로 잘 세 나가시는 거야. 그 다음 C로 가는 거 가보자. C 우측에 붙일 수 있는 거 하나 있지. 얘 붙어 있기도 하네. C, D 가능. 됐냐? C하고 이렇게 되는 건 실은 아까 여기서 이미 했고 또 다른 거 올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다 됐고. 됐냐? D 이렇게나 D 이렇게나 되는 거 있냐? D 이렇게 되는 건 여기 C 되는 건 이미 하나 했고 그 외에는 하나 더 있는 AD도 저기 앞에서 했고 여기 뭐 됐고 이거 되는 거 있냐? 이것도 아까 여기서 DA 요거네 요거 맞냐? 그렇지? 다 됐다. 그냥 잘 세는 거지? 정의대로 잘 세시면 됩니다. 4개. 됐냐? 이어서 2번. 1에서 찾은 요 4개 중에 곱셈을 했을 때 성분의 합을, 곱셈을 했을 때, 이거부터 봐야지. 성분의 개수가 가장 많은 거 찾으래. 누가 제일 많지? 더 하나씩 보자. AD가 지금 1 곱하기 3하고 3 곱하기 1 한 거라 얘 결과는 1개 나오네. 이건 제일 작네. 이런 식으로 제일 큰 거 찾으라는 거지. BC냐? BC가 2 곱하기 2행렬이랑 2 곱하기 3행렬 곱한 거라 얘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3. 한 개수 총 6개 나오겠지. 성분 개수. 그 다음 CD는 2 곱하기 3행렬이랑 3 곱하기 1을 곱한 거라 얘 계산 결과는 이거 2개밖에 없어. DA 안 했구나. DA가 더 많다. D랑 A랑 곱하면 이거지. 이러면 이게, 얘가 더 많네. DA가 성분이 제일 많네. 확인. 그러면 이번엔 뭐 하래? 성분의 합을 구하라니까 그럼 진짜 곱해야지 뭐. D 곱하기 A 갑시다. D 곱하기 A. 그러니까 그냥 하나씩 곱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무조건 왼쪽에 있는 걸 가로로 이렇게 자르는 거고 이렇게 자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거 그대로 가겠네. 자, 이렇게 곱한 게 1. 아이씨, 이렇게 먼저 써. 1. 이게 1, 그 옆에 2, 그 옆에 3. 내려와서 2, 4, 6. 하나씩만 곱하면 되니까 4, 8, 12. 3 곱하기 3행렬. 나왔지. 다 더하시면 되겠죠. 자, 세 행렬 ABC에 대하여 A는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곱셈 정의를 하나 알려줬네. 보자. 일단 요 A 이거 A 이거 몇 곱하기 몇 행렬이야? 3 곱하기 2행렬이지. 확인되냐? 됐지. 따라서 지금 B 곱하기 A 곱하기 C가 곱셈이 가능하대. 근데 여기 중간에 껴있는 애가 3 곱하기 2거든. 딴 건 몰라도 얘네가 B랑 C가 몇 곱하기 몇 행렬일지 몰라도 이렇게는 찾을 수 있지? 곱셈이 된대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는 찐으로 모르니까 여기랑 여기만 문자로 놔주면 되겠네. 됐냐? 그리고 얘 계산 결과는 결국은 이렇게 곱셈 가능, 이렇게 곱셈 가능, 결국은 끝자락을 보면 m 곱하기 n이라고 결과가 나오겠지. 됐지? 뭐 이거 가지고 풀러 갑시다. 기억. A, B가 정의되는 B가 존재한다. A 곱하기 B. 자, A가 3 곱하기 2행렬이야. 그 다음 B가 M 곱하기 3행렬이고 문제의 의미 파악 잘해. 이걸 곱셈이 가능하게 하는 B가 존재하면 동그라미 치면 돼. 존재하지. 여기가 2인 경우 곱셈이 가능해지지? 맞지? 그러니까 의미가 존재하면 하나라도 있으면 동그라미야. 그지? 가능해. 그 다음 이 기억. 니은 C 곱하기 A래. 자, C행렬이 이거지. 2 곱하기 N행렬이랑 A가 요거지. 3 곱하기 2행렬 마찬가지. 존재하면 동그라미야.
n이 3인 경우 충분히 가능하지? 니은도 동그라미. 그럼 b 곱하기 c는 뭐야? b 곱하기 c니까 얘랑 얘네. 자, 이건 그냥 대놓고 불가능. 아예 그냥 가능한 경우가 없지. 이미 틀렸잖아. 이미 여기가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디귿은 그냥 아예 불가능이네.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됐지? 자, 그 다음 876번이 이제 내가 그거 조심하라 그랬지. 그 행렬 덧셈 뺄셈 할 때 얘기해 줬을 거야. 덧셈 뺄셈이 세상 제일 쉽잖아. 그냥 단순한 계산이잖아. 근데 그래도 간과하지 말라고 한 게 덧셈 뺄셈도 곱셈도 이렇게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것처럼 덧셈 뺄셈도 가능한 조건이 하나가 딱 있지. 덧셈 뺄셈이 가능하려면 조건이 뭐였냐? 그냥 완전 꼴이 완벽하게 같아야 할 수 있잖아. 아예 똑같이 생겨야 되지. 그거를 잊지 말라 그래. 간과하지 말라 그랬어. 덧셈 뺄셈 진짜 더하고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가 끝이 아니라 조건도 생각하고 있어야 돼. 어디 갔어? 요거 잘 봐. 자, 행렬 m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관계식이 하나 있고, 근데 지금 잘 보면 a랑 b에 대하여 얘네들이 무슨 꼴인지 안 나와 있지만 나와 있어. 뭔 소리야? 안 나와 있지만 나와 있어. 맞아? 아니, m이 이거야. 그리고 a가 곱해져 있고 더하기 b를 했어.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 여기 분명 덧셈 연산을 했잖아. 이거 생각하라고. 덧셈 연산을 한 결과가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왔다는 얘기는 자연스럽게 얘도 2 곱하기 2 행렬이어야 해. 맞지? 얘도 이거의 결과도 2 곱하기 2여야 해. 됐냐? 근데 요거는 2 곱하기 1 행렬이야. 그럼 A는 몇 곱하기 몇 행렬 돼야 돼? 곱셈이 가능해야 되니까 이 자리는 1이어야 되고, 계산 결과는 2 곱하기 2로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거다라고. 요 조건도 아예 그냥 생명을 안 쓰면 안 된다고. 됐어? 됐지? 더해가지고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왔다는 얘기가 얘도 2차, 얘도 2차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됐지요? 그래서 그럼 이 문제는 여기다 쓰자. 문자로 놔줍시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행렬 A와 B의 성분을 문자로 한번 다 세팅. B랑 A랑 다 세팅해 줍시다. A가 지금 1 곱하기 2 행렬 한 줄 두 칸이라 이거다. 막 착각해서 이렇게 하지 마. 한 줄 두 칸이야. 한 줄. 그러니까 뭐 성분으로 이렇게 A를 잡아주도록 합시다. 됐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거 곱하기 먼저 해볼까? 이러면 2랑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B가 되고, 얘 계산 결과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개면 그냥 2A, 2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겠네. 2A, 2B,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죠? 자, 그 다음 B도 잡아야 되나 보면은 여기에 B에 대한 힌트를 하나 준 게 있는 게, B의 모든 성분의 합을 알려줬고, 그 다음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됐냐? 따라서 지금 얘는 봐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계산한 거잖아. 이거 계산한 거잖아. 한번 써볼게. 이게 지금 요거죠. 지워버릴게요. 이게 지금 앞에 거 계산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B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B를 문자로 세팅해도 아마 식이 모자랄 거야. 식이 잘 안 나올 거야. 그런데 지금은 성분의 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이 그 점을 생각하면 구할 수 있지. 얘가 지금 성분의 총합이 10이야. 그럼 얘는 성분의 총합이 몇이냐? 이거 다 더하면, 그러니까 몇이라기보단 식으로 써야 되겠지. 이거 다 더하면 이렇게 되지. 됐냐? 그리고 얘도 성분의 총합은 몇이야? 합을 알잖아. 다 더하면 7이네. 됐어?
자연스럽게 나오죠. 즉 얘네들의 합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지.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에다가 10을 더한 게 7이구나. 지금 이 문제는 주어진 힌트도 성분의 총합, A 구해야 되는 것도 성분의 총합이라 굳이 미지수로 놓고 행렬을 다 구하려 들 필요가 없습니다. 됐어? 그리고 A 더하기 B가 바로 요 대문자 A 행렬의 성분의 합이지. 정답은 3. 됐죠? 성분의 합이 주어졌을 때는 이런 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 다음 장. 자, 여기는 좀 특수한 형태라 하나의 문제 유형으로서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 이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푼다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야. 생긴 게 뭐 이런 식으로 생겼어. 보자. 자, 일단 지금 이 문제에선 쓸모가 없지만 실은 얘 보자마자 이게 나왔으면 참 좋겠어. 이거 3차 방정식 허근에서도 계속 아까도 설명했고, 맞아? 그치? 근데 아마 지금 이 문제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거는 이제 주로 반복성 찾을 때 쓰잖아. 그치? 그래서 A 6제곱이 단위 행렬이다. 6주기구나.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막 50 이런 거 붙어 있고 그런 거 아니니까 이 문제에서는 필요는 없어 보여. 됐지? 자, 그 다음. 얘가 성립할 때 이거 구해라. 잘 보면 이 문제는 모양 맞추기 문제야. A에 3, 마 2가 붙어 있지. 그걸 구해야 되지.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3 마이너스 2가 있어. 근데 왼쪽에 A 제곱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중간고사 때 했던 간단한 기술인 차수 낮추기를, 차수를 내려버리면 되지. 저 식을 A 제곱으로 정리해서 이걸 여기 집어넣어서 차수를 낮춰버리면 되겠지. 됐죠? 따라서 잘 써보면 A 마이너스 단위 행렬에 3, 마 2가 붙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이거는 행렬, 이거 분배 법칙 잘 해줍시다. 이렇게 곱해도 되죠. 대신에 좌우 구분 잘 해줘야 되지. 얘랑은 A가 왼쪽이고 3 마이너스 2가 오른쪽이야. 그 다음 요쪽은 단위 행렬 곱하기 3 마이너스 2고요. 단위 행렬은 숫자 1 같은 거라 1 곱하기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쌩까도 되고. 됐나? 그리고 이 계산 결과를 4, 7이라고 준 거지. 자, 간단하게 문제 끝났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거였거든. 됐어? 따라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네. 요거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더하기로 바뀌겠지. 더하기 3 마이너스 2. 따라서 계산 결과는 7, 5가 되겠네. 됐냐? 퍼즐 맞추는 문제야. 첫 번째가. 퍼즐 맞추는 문제. 그 다음 괄호 2번도 잘 봐. 이게 그래서 딱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 지금 1번 푼 것처럼 퍼즐 맞추기. 얘도 퍼즐 맞추기 가능해. 그리고 또 다른 거 가능한 게 여기 보면 무려 힌트가 2개나 있거든. 맞아? 위에서 A는 이제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와 있지. 아예 없진 않아. 생각은 해줘. 아예 없진 않아. 성분 잡고 풀어도 되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정말 최후의 모양 맞추기도 안 되고 그런 모양이 아닐 때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십시오. 왜냐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지만 지금은 문제가 저기 0도 있어가지고, 그지? 그대로 A 잡아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식 다 뽑아내는 게 첫 번째 방법. 아예 없는 방법은 아니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잠시 후에 설명할 후자를 더 기억하는 게 그 방법을 잘 연습하는 게 좋을 거야.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마저 해볼게. 따라서 곱해. A랑 그 다음 C 지금은 다행히 연립도 안 나오네. A는 2, C는 마이너스 1. 됐냐? 됐지? 지금은 다행히 여기 0이 띄어 있어 가지고 계산이 좀 편하게 되는데 이게 안 그럴 때도 있어. 됐어? 됐지? 이게 첫 번째 방법. 성분 때려박고 그냥 A, B, C, D 다 찾아버리는 방법. 그럼 이제 또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까지 다시 해야 돼. 됐지? 됐지? 두 번째. 모양 맞추는 방법. 이거는 약간 너네들이 무슨 생각하면 되냐 하면, 야, 예를 들어 잠시 연립방정식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냐? 계수를 맞춰야 되니까 너네들이 막 생각하잖아. 그래서 일단 x를 죽일까? 그러면 여기에 양변에 3 딱 곱해버리고 여기에다 양변에 2 딱 곱해버려서 빡 빼버리면 x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풀지. 맞지?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데 이 식을 지금 잘 보면 내가 보기 좋게 위아래로 써볼게. 1, 0을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식 하얀색으로 써볼게. 0, 1을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목표물이 이렇게 생겼거든. 여기에다 몇 곱하고 여기다 몇 곱해서 더해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겠냐? 지금은 모양이 좀 괜찮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니네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여기지, 여기 지금. 니들이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건 여기지. 내가 이거만 A의 오른쪽에다 2, 3 붙여야 되니까 지금 너네들 얘네 둘 봐야지, 얘네 둘. 아씨, 여기에다 몇 곱하고 여기다 몇 곱해서 하면 얘가 나오지? 이거 볼 수 있겠냐? 되냐? 여기 위에가 2잖아. 윗식에 곱하기 2를 하고 아래식에 곱하기 3을 싹 해봅시다. 윗식의 양변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실수배는 그냥 안에 막 교환법칙 깼으니까 다 문 들어가도 되죠. 여기 2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네. 양변에 곱한 거를 당연히 여기도 곱해야 돼. 4 마이너스 2. 맞지? 그 다음 여기 아래쪽 식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3 곱하면 3은 실수배니까 행렬 여기 안에 집어넣어 줍시다. 그럼 0, 3. 여기가 3 마이너스 3이지. 자, 어때? 두 식을 위아래로 변변끼리 더하면 A에 2, 5가 2, 3 이렇게 되고 여기는 진짜로 더하면 7 마이너스 5가 되지. 정답. 됐어? 이렇게 모양 맞추기 각을 보는 게 제일 빨라요. 됐냐?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을 때도 있거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기술을 좀 잘 알아봐. 지금 얘는 괜찮은 거야. 왜냐면 여기가 0이라서 그냥 얘만 보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2 곱한 거고 여기는 어차피 0이잖아. 얘 밑에가 1이잖아. 여기 3 만들어주면 3 곱하면 되잖아. 맞아?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잘 보이는 모양이 있고 그 또한 잘 안 보이게 숨겨놓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이거 해봐라. 이렇게 두 개 주고 이거 찾기. 물론 보이면 그렇게 하면 돼. 찾아봐. 여기다 몇 하고 여기다 몇 해서 잘 더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 보이면 실시하면 돼. 밑에는 3 곱하고 밑에는 마이너스 1. 여기에서 양변에 3 곱하면 3, 6. 여기가 9, 3. 아래쪽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에 1. 여기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그리고 더해보면 딱 나오지. 보이면 가는 거고. 안 보일 때도 있어. 지금은 다행히 여기가 1이라 그렇거든. 그래서 안 보일 때를 대비해서 세팅하는 법을 알려줄게. 단지 문자로 놓으면 돼.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다 가져올 필요 없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랑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맞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식을 세우는 거야. 즉 1과 2에다가 몇을 거시기 하고 여기 2랑 마이너스 1에다가 몇을 거시기 해야 밑에 1, 7이 나오지? 하고 이렇게 등식을 세우는 방법도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이러면 이제 이거 집어넣어서 관계식을 써보면 n 플러스 2n이 1. 그 다음 2n 마이너스 n이 7. 그래서 연립하듯 n과 n을 구해주시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치가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아는 거지. 아, 3배랑 마이너스 1이구나. 됐냐? 됐지? 이거 성분 잡고 아까 한 것처럼 이 문제를 성분 잡고 풀어도 풀리는데 이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A 막 5분의 3 나오고 분수 계산 난리 나거든?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아예 없진 않은데 염두는 해두고 계시되 이 방법으로 최대한 먼저 시작을 하시면 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문제의 대표적인 풀이 방향성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다는 알고 시험을 보셔야 돼. 나왔을 때. 됐지? 자, 여기도 이런 식이 있어. 지금은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 없다. A와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저거는 곱셈 공식을 써도 되지. 뭐 이것까지는 가능해. 근데 이거 가지고 선생님 그럼 A가 2 아닌가요? 라고 하면 이건 안 된다. 기억하지? 행렬에는 영인자라는 게 있어. 다시 말해 이게 실은 이렇게 나오려면 이게 이제 실수에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잖아. 실수에서야 곱해서 0이면 둘 중 하나는 0이지. 근데 행렬은 저번 시간에도 보여줬지. 0이 아닌 거 곱해서도 0이 나와. 그런 걸 영인자라고 하지.
그래서 행렬에서는 이렇게 곱셈 2차 방정식 풀듯이 이렇게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교환 법칙 돼도 안 돼, 이건.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얘 갖다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아마 얘를 써먹을 유력 후보는 아마 차수 낮추기 아닐까 정도만 쫙 생각해 보고 가보면, 자, 이번엔 힌트가 하나 있고 구하는 게 이거야. 어떻게 해주면 돼? 이것도 퍼즐 맞추기야. A, 4, 3 만들어야 되잖아. 여기서 만들 수 있나 보고. 만들 수 있지. 이쪽에 4, 3 있잖아. A 하나 붙여주면 되지. 어디에? 왼쪽에. 따라서 좌측에 A를 곱해줍시다. 목표물이 이거잖아. 그지? 따라서 주어진 식에 좌측에 A를 곱해주면 요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서 계속 생각해야 돼. 이게 우리의 목표물이야. 얘 구해야 돼. 다시 말하면 이거 구하면 되잖아. 맞아? 그런데 이거 구할 때 여기 A 제곱이 있어서 아, 맞네. 예상대로 차수 낮추는데 저 2차식을 써먹는 게 맞네. 됐나? 자, 차수 내려줍시다. A 제곱 대신에 2A-2를 집어넣어 주자. 2A- 단위 행렬. 그러면 이 1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 이거 계산하면 답이야. 그치? 자, 요거는 행렬 이렇게 분배 법칙 잘 해줍시다. 그럼 이 A의 오른쪽에 반드시 붙여야 되겠지. 마이너스 단위 행렬 곱하기 이 1인데 단위 행렬은 행렬에서는 곱하기 1 같은 거라 뭐 그냥 이렇게 될 거고. 됐지? 그 다음 내가 2를 일부러 안 넣었어. 왜냐면 이거를 다시 4, 3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됐지? 뺐으면 뭐 그냥 끼리끼리 빼면 되죠. 정답. 됐냐? 여기는 약간 퍼즐 맞추는 그런 문제야. 다음 79번 봅시다. 그거 모의고사 문제거든. 몇 안 되는 행렬 모의고사 문제가 이제 작년에 당장 교육과정에 들어온 작년 기출문제들 아니면 거의 10년 전 기출문제들 그렇게 없어. 중간에 한번 교육과정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제 예전 기출문제인데 한번 봅시다. 해야 할 일이 뭔지부터 잘 보자. 행렬 A는 주어져 있어. 미지수가 두 개가 있지만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것은 A 더하기 B의 1행 2열 성분과 2행 1열 성분을 더해라 라고 한 상태고, 힌트 B 힌트 하나 있고 이렇게 된 힌트 있네. 됐냐? 자, 가 힌트 같은 경우는 지금 B가 있는데 B에 대한 힌트는 지금 2차 정사각 행렬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든. 맞아? 그러니까 지금 B는 지금 일단 모르겠어. 일단은 두더라도 내가 아까 말했지. 아예 없지는 않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 이거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풀 세팅해서 박을 수도 있어. 그치? 근데 일단 여기에 뭐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 A 행렬을 알고 있는데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거든. 등식 하나만 찾으면 저 A 구할 수 있지. 소문자 A. 맞아? 이거 등식 어떻게 만들래? 잘 봐. 우리의 목적은 A로만 된 식을 찾는 게 목표다라는 걸 잘 생각하면서 두 식을 잘 이용해봐. 어떻게 이용할래? 이 식을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잘 보면 이런 시각도 볼 수 있어. A, B, 분명 A와 B로 돼 있는 걸 A로만 교체하는 식이기도 해요. 그지? 여기는 B와 A, 어쨌든 A와 B로 돼 있는 식을 오히려 B로 교체하는 식이기도 해. 됐냐? 어떻게 이용하면 좋아? 여기에서 우리의 목적은 A를 구하는 거잖아? 따라서 A, B를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쪽에 조작을 가하는 방향성이 좋을 거야. 어느 쪽에 뭘 곱할까? 아까 했던 거지. 그래서 이 계산이 익숙해져야 돼. 이 계산이 좀 이렇게 좀 해봐야 돼. A, B를 여기에서 만들려면 왼쪽에 A 다 붙여야 되지. 그지? 좌측에다가 A를 한번 싹 곱해봅시다. 좌측에 A 곱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A는 4AB. 됐냐? 그리고 아까 노린 대로 A, B를 2A로, A로만 싹 교체하면 아주 매끄럽게 A로만 된 식을 얻겠네. 됐냐?
자, 한 번 더 써보면 그러니까 요게 2a고 이렇게 곱하니까 2a 제곱이네요. 여기는 요게 2a인데 4 있으니까 8a네. 이 한번 약분해주면 오케이. a로 된 식 한 개 딱 찾았지. 됐지? 됐지? 이걸로 저기 소문자 a 구하러 가면 되겠네. 계산하자. 이 정도면 이제 계산해줘야지. a제곱 진짜 할 거고요. a제곱 진짜 계산할 거고 4a랑 같다며 4a 4 곱하면 이거겠네. 이렇게 등식 세워서 계산해주면 일단 소문자 a 값 구할 수 있겠네. 가자. 여기 곱하기 1 더하기 a야. 아이고 씨. 그 다음 여기는 1 더하기 a고 똑같네. 자, 근데 그만하자. 필요 없는 곱셈은 그만해. 실은 이거 하나 한순간 그만해도 돼. 왜? 이미 a가 나왔잖아. 나머지 곱하기 뭐하러 해? 여기 구해야 돼 굳이? 이미 이거 찾은 순간 a는 3 나와버렸네. 됐냐? 그럼 그만합시다. a 구했어. 소문자 a 3인 거 알았어. 따라서 행렬 a가 1, 1, 3, 3인 것까지 알았어. b를 구해야 돼. 자, 그럼 이제 봐. b는 지금까지 해본 걸 보면 b에 대한 힌트가 뭐 더 없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진짜로 b를 세팅하고 갖다 박을 때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 됐냐? 뭐 딱히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b로도 식을 만들어 보긴 할 건데 지금 가 힌트를 쓸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진짜로 성분 받고 식을 써봐야 되겠네. 이런 판단을 너네들이 문제 풀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x-y 여기는 뭐야? z-w고 얘가 영행렬이다니까 뭐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x랑 y랑 같고 z랑 w가 같은 거네. 됐냐? 문자 2개 죽였다. y를 x로 바꾸자. 그 다음 w도 z로 바꾸자. 뭐 w가 마음에 들면 w로 하든가. 자, 일단 가 힌트는 그냥 잘 써먹었어. 됐나? 이제 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아까 여기에서 이번에 아까 방금 전에는 이 식을 a로 만드는데 집중했다면 이번엔 b로 만들도록 합시다. 됐어? 아니다. b로 만들어도 되고 a 구했잖아 참. 행렬 a를 안 해. 넣자 그냥. 이게 더 낫겠죠? a 구했잖아. 구했으면 써먹자. a를 그냥 집어넣읍시다. a 곱하기 b 가 2a다. 이게 훨씬 더 빠르겠네. 됐지? 아까 b로 만들어도 되지만 좀 복잡할 것 같아. 이게 훨씬 더 낫겠네. a를 구했으니까. 자, 그럼 여기 곱하기 가면 어떻게 되냐? x 더하기 z. 여기도 x 더하기 z. 뭐 식이 왠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여기는 3x, 3z. 그 옆에 것도 동일하지. 따라서 지금 얘가 2다. 얘가 뭐 이런 힌트들이 나오는데 잘 뜯어보면 결국 힌트는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지. 맞아? 그냥 x 더하기 z이 2다 하나 나오는 거네. 됐냐? 그런데 이미 답이 나왔지. 아까 구하는 거 다시 확인. a 더하기 b의 요 특정 성분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 그럼 해보자. 합을 구하는 거라 이게 x가 몇, y가 z이 몇 구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이건 언제나 수학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게 뭔지 잘 봐야 돼. b를 먼저 썼냐? 그냥 이렇게 씁시다. a 더하기 b. 이러면 x 더하기 1, x 더하기 1, z 더하기 3, z 더하기 3이고 이것에 1행 2열 성분 한 줄 두 번째 요놈. 그 다음 2행 1열 성분이니까 얘죠. 얘네 둘의 합을 구하래. 얘네 둘의 합은 이거잖아. 맞네. x, y를 구할 필요 없이 이거 알면 답이 나오죠. 됐지? 자, 다음 장. 마지막이다. 마지막인가? 마지막이네. 여기 문제 잘 보십시오. 이거 아마 이런 스타일로 웬만한 교과서들에 다 한 문제씩 들어있을 거야, 이거. 이거 조금만 문제 잘 읽으면 진짜 그냥 계산 하나도 없이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설명 잘 들어라. 웬만한 교과서 이런 거 다 하나씩 있을 거다.
일단 아마 앞에 있을 건데 그 덧셈 문제랑은 좀 구별해. 거의 풀어봤냐 근데. 이런 식으로 활용 문제가 행렬의 덧셈에서도 쓰인 적이 있는데 덧셈 활용인지 곱셈 활용인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말했잖아. 덧셈은 그냥 완벽하게 꼴이 같아야만 가능하다라고 그랬지. 그래서 덧셈 같은 경우에 활용 문제는 보면 주제라고 할까? 주제가 행과 열의 주제가 그냥 완벽하게 똑같아. 그치? 그치? 그런데 방금 본 이 곱셈 문제를 보면 배열이 약간 특이한 거야. 배열이 약간 특이한 걸 볼 수가 있어. 봐봐. 이쪽은 이게 편의점이고 가로줄이 컵라면인데 여기는 이게 컵라면이고 여기는 갑자기 사람 들어와 있고 주제가 다르지. 이런 경우가 곱하기야. 해서 뭔가 자 일단 딱 기억해줘. 뭔가 유의미한 곱셈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은 딱 그림도 보기 좋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 행렬이랑 이대로 왼쪽 오른쪽을 곱하게 되면 보조선은 이렇게 긋잖아. 그래서 이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곱하기가 되려면 앞에 행렬의 가로줄 주제랑 뒤쪽 행렬의 세로줄 주제가 똑같으면 의미가 있는 결과가 나와. 뭔 소리냐 하면 자 내가 이거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 내가 이거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 그럼 니들이 다시 이렇게 맞춰놔야 돼. 내가 뒤집어서 곱해볼게. 봐. 지금 설명 잘 듣고 잘 이해하십시오. 이해한 다음부터는 이 문제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가 돼야 돼. 내가 이거 좌우만 바꿔서 써볼게. 이게 지금 개수지. 구매 개수지 이렇게. 얘를 여기다 두고 그 다음에 표 2를 이쪽에다 놔볼게. 얘가 편의점. 야 당연히 둘 다 2 곱하기 2행렬이라 곱셈을 못한다가 아니야. 이렇게 해도 곱하기는 가능해. 근데 이제 의미하는 바를 좀 보라고. 자, 만약에 그냥 이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제를 좀 써놨지만 이렇게 봐. 이 행렬 곱하기 요 행렬을 했다고 쳐봅시다. 됐지? 자, 그러면 여기 하나만 해보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가로줄 긋고 이렇게 해서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거는 일부러 다 쓸게. 3 곱하기 3,000 더하기 3 곱하기 3,500원이야. 이게 1행 1열 곱한 거에 1행 1열 성분이겠지. 맞냐? 하나만 볼게. 하나만. 됐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 해석 좀 해볼래? 이거 뭐야? 이건 니들이 읽어. 지금 내가 이거랑 곱했어. 이게 무슨 뜻이야? 철수가 김밥을 3개 샀고 이건 피해서 편의점 가격이야. 김밥 하나에 3,000원. 맞아? 즉 그거를 3개 샀으니까 9,000원이겠네. 다시 말해 여기에 쓰여져 있는 요놈의 의미는 철수가 피 편의점에서 김밥 지출한 김밥 가격이지. 말로 쓴다면. 됐냐? 됐지? 이거랑 곱했잖아. 철수가 편의점 피에서 3,000원짜리 김밥 3개 산 거니까 철수가 피에서 산 김밥 가격이야. 총 가격. 맞아? 요 뒤에 있는 요거는 뭐야 그럼?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지금 요거랑 곱한 거지. 즉 이거는 영희도 김밥을 3개 샀고 여기에 곱한 요 수치는 편의점 Q의 가격이야. 영희가 Q라는 편의점에서 지출한 김밥 가격이거든. 그 둘을 더한 수치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뭔지 알겠어? 딱히 그러니까 얘가 저기 P 편의점에서 김밥 산 가격이랑 얘가 Q에서 김밥 산 가격을 더했거든? 뭔가 딱히 뭐 깔끔하게 철수랑 영희가 P에서 김밥 산 총 금액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안 나오고 그냥 별개의 값 2개 더해져 있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상태로 곱셈을 했다고 해볼게. 지금 이대로. 딱 여기 이쪽 가로줄 주제와 이쪽 세로줄 주제가 일치한 이 상태로 동일하게 한 세트 곱하기를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행렬하고 요거랑 이렇게 순서대로 곱해볼게. 일로 와. 자, 이 가로줄 잘 긋고 세로줄 잘 그어서 곱한 결과를 여기다 써보자. 이것도 그냥 여기 1행 1열만 대표적으로 보자. 그러면
이렇게 곱하겠지. 3000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 이렇게 곱하겠지. 1200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계산이 될 거야. 맞지? 얘가 의미하는 거 한번 말로 써보자. 일단 이건 뭐야? 이렇게 곱한 거야. 철수가 P 편의점에서 산 김밥이지. 이게 이제 철수가 P 편의점에서 산 김밥 총 가격이야. 3개 산 거. 맞지? 그 다음 요 뒤에 있는 수치는 뭐냐? 이렇게 곱한 거. 철수가 컵라면 산 개수랑 P 편의점 컵라면 가격이지. 즉 요거는 뭐냐면은 철수가 P 편의점에서 산 컵라면 총 금액이야. 그 둘을 더한 거야.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있지. 아, 그럼 여기에 쓰여 있는 여기 이거 계산한 결과는 뭐야? 철수가 P 편의점에서 지불한 총액.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맞지. 뭔 말인지 알겠어? 이 의미가 있다, 별 의미 없는 수치다. 이 말이 뭔지 알겠어? 의미가 있는 수치야. 아, 여기 있는 건 철수가 P에서 쓴 돈 총액. 근데 지금 여기는 보면 이거는 철수가 P에서 산 금액이고 이거는 심지어 갑자기 딴 사람 영희가 같은 편의점도 아니야. Q에서 김밥 산 거. 그냥 전혀 상관없는 두 값이 더해진 수치라고. 맞아? 됐어? 즉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말을 한 겁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게끔 곱하기를 하는 방법이 딱 이거야. 여기랑 여기가 이런 식으로 일치하게끔 배열해 놓고 곱해야 의미가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만약 문제에서 의도적으로 이 표 두 개를 이렇게 바꿔놓고 냈다. 그럼 니들이 다시 맞춰야 돼.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어차피 이제 이거 곱해야 되니까 마저 합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곱해줘야 뭔가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 1번 P와 Q에 지불해야 할 금액을 행렬로 나타내시오는 이대로 곱해라 라는 소린 거야. 됐어? 자, 일단 마저 써보자. 아까 전에 이렇게 했지. 이번에 0이 거 이렇게 할 차례. 그러면 3 곱하기 3,000 더하기 5 곱하기 1,200원. 야, 말로 또 글로 쓰면 너무 기니까 말로 우리 다 함께 말로 한번 해보자.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영희가 P에서 산 삼각김밥 컵라면. 맞아? 즉 이거는 영희가 P에서 지른 돈이야. 그지? 됐지? 자, 그 다음 아랫줄 여기 가자. 이거 곱하기 이거는 그럼 3 곱하기 3,500원 더하기 4 곱하기 1,000원일 거야. 맞지? 이거 곱하기 요거. 그럼 얘는 뭐야? 철수가 Q에서 지른 돈이 되는 거야. 그치? 됐지?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히는 수치는 이거 곱하기 요거니까 3 곱하기 3,500원 더하기 5 곱하기 1,000원이고 여기에 써있는 수치는 영희가 Q에서 지른 돈이라고 깔끔하게 따다다닥 4개가 정리되는 거고 이걸 다 더한 게 더하는 건 아니구나. 1번 답은 이제 이거 하라고. 됐지? 그 다음 그럼 괄호 2번 P와 Q 중에 어디가 더 싸냐 물어보는 거네. 알잖아. 아까 이 윗줄이 이게 철수가 P에서 지른 돈 이게 영희가 P에서 지른 돈이야. 그럼 지금은 요렇게 더한 거랑 요렇게 더한 거를 비교를 해봐야 되는 상태인 거네. 맞지? 윗줄이 P에서 0이랑 철수가 지른 돈이고 아래가 Q에서 지른 돈이니까 둘 중에 뭐가 더 싸냐 그냥 물어보는 거네. 됐어? 됐지? 다시 한번. 그래서 지금 이런 순서로 곱하게 되면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요거랑 요거를 곱한 수치는 어디에 적히냐? 이건 이제 지금까지 했던 곱셈이지. 저거랑 요거랑 곱한 게 여기에 적히지. 맞아? 여기에 적힌 것의 의미는 그대로 줄대로 보면 되지. 영희가 P에서 지른 돈.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해석이 가능한 거야. 됐냐? 됐어? 만약 행렬 곱하기 중에 얘랑 얘를 곱한 계산은 어디에 박히는 거야? 얘랑 얘를 곱한 계산이 요 자리에 박히는 거지. 그리고 요 자리가 의미하는 건 철수가 Q에서 지른 돈이라고 눈으로 빨리빨리 볼 수가 있다고. 됐어?
됐지? 자, 그대로 한번 밑에 가볼. 지금 설명 긴 건 끝났어. 그대로 요거 한번 가볼게. 문제만 졸라 길지. 자, 봐봐. 자, 일단 표의 배치부터 혹시 뒤집어 놓지 않았나 보면 왼쪽에 곱해져 있는 가로줄의 주제와 오른쪽에 곱해져 있는 세로줄의 주제가 일치하니까 이대로 곱해야 뭐가 있는 거 맞지? 배치는 문제 없고. 그 다음 그냥 단지 여기 있는 수치를 행렬 A로 나타냈을 뿐이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수치를 행렬 B라고만 표현했을 뿐이야. 별거 아니야. 자, 그럼 A 곱하기 B에 즉 이대로 곱한 거지. 1행 2열 성분이 뭐게? 라고 물어보네. 1행 2열 성분이면 자, 이거 곱하기 할 때 어디랑 곱한 거야? 이거랑 곱한 게 옆에 써줄게. 지금 이대로 곱하기를 했다 치면 이렇게 네 군데 자리가 박힐 건데 다른 데 곱한 순서대로 보면 이거랑 곱한 게 열로 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그대로 이렇게 곱한 게 1로 오는 거지, 그치? 자, 문제에서 물어본 1행 2열 성분이 여기지. 여기면 지금 얘랑 곱한 거가 1로 오는 거지. 그 주제는 뭐야? 지우가 가격이네. 지우가 사과랑 자두 산 총 가격이네. 맞냐? 몇 번이야? 2번. 됐어? 그렇지. 1행 2열 성분이 여기고 여기 곱셈 계산이 지금까지 자네들 잘 계산한 열과로는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주제를 보면 되지. 아, 지우가 산 가격, 사과 자두 산 가격 2번이네. 됐냐? 자, 그 밑에 있는 괄호 2번도. 이거 이제 식 쓸 거 없어. 계산할 거 없어. 잘 읽고 하고 답 쓰면 돼, 이제. 기본 문제는. 자, 얘도 주제 가지고 장난 안 쳐놨나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주제 일치하니까 의미 있는 수치 맞지? 됐고. 그대로 이거를 A로 표현했고 여기 있는 거를 B라고 표현했고 곱한 순서도 그대로 A, B라고 했고 뭐 별 문제 없지? 가자. 구하는 거 뭐야? 성재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음료수와 과자의 총 가격이요? 성재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마트 편의점 있네. 편의점 이렇게 곱한 수치 말하는 거네. 맞냐? 야, 이거랑 곱한 거 어디로 가? C지, C. 그치? 지금까지 곱셈은 어느 정도 돼 있어야지. 그치? 여기랑 곱한 게 A고, 여기가 B고, 다시 여기가 C고, 여기가 D잖아. 그치? 맞지? 정답! C, 3번. 됐냐? 자, 얘도 다행히 장난은 안 쳐놨어. 책상, 의자. 일치하지? 됐고. 그대로 성분도 요게 그대로 A고, 오른쪽에 있는 행렬을 B고, 곱한 순서도 그대로 곱한 거 맞아. 별 장난 안 쳐놨어. 됐지? 장난 쳐놨나 안 쳐놨나는 확인을 잘 해. 그래서 구하는 거 보러 가보죠. 기억! A 더하기 B가 이거다라고 나와 있네. 그지? 자, A 더하기 B 해석하러 가자. A가 요거지. 됐냐? 얘가 어디랑 곱해야 나오는 수치더라? 여기랑 곱해야 나오는 수치지? 읽어봐. 주제 뭐야? 상반기에 책상, 의자, 제조 원가네. 상반기에 책상과 의자, 제조 원가가 저기 소문자 A에 적히는 거네. 됐냐? 근데 옆에 더하기 B도 있거든.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요 B. 요거는 곱셈할 때 어디랑 곱하는 거냐? 이거랑 요거랑 곱하는 거지. 그럼 요 파란색 곱셈이 의미하는 건 하반기네. 하반기 제조 원가네. 따라서 여기 B는 하반기 책상하고 의자랑 제조 원가네. 자, 기억 맞아 틀려? 틀리지. A 더하기 B야. 이 둘을 더했기 때문에 상반기랑 하반기의 합이거든. 저 A 더하기 B는. 근데 여기 상반기만 돼 있잖아. 틀렸지. 이게 기억이 정답이 되려면 B가 없어야. 아이씨.
B가 없어야지. B가 없어야지. A가 딱 이거지, 그지? 근데 지금 B도 더해놓고는 써놓은 거는 A만 구하는 걸 써놨어. 기억은 틀렸어. 자, 이건 뭐 잘 써놓은 김에 지우지 맙시다. 자, 그 다음 니은. 이번엔 CDR 차례. 자, 또 마찬가지로 가보자. C랑 D야. 자, C부터 요 자리에 적히는 거 행렬의 곱셈에서 어디랑 어디랑이야? 여기랑 여기랑 곱한 수치가 1로 가지. 그럼 얘 주제는 뭐지? 상반기 판매 가격이네. 상반기에 책상하고 의자하고 팔아먹은 금액. 됐고. D는 뭐냐? D는 여기랑 곱한 수치가 여기 D로 가지. 하반기 판매 가격이네. 하반기 책상, 의자 판매 가격이네. 즉, 이 둘을 더한 게 지금 니은의 앞에 있는 저 C 더하기 D네. 옆에 읽어보면, 그렇지. 그렇지. 상반기, 하반기의 총합이면 지난해 1년 동안, 맞아? 판매 총액, 니은 정답이네. 자, 그럼, 디귿은 뭐야? D 빼기 B래. 자, D 빼기 B, D. D가, 화살표 안 싸웠네. D가 이거였지. 즉, 얘가 D예요. 이거에서 B 어디 갔어? 여기 있지. 이거에서 이거 빼래. 이거에서 이거 빼면 뭐냐? 판매 가격에서 원가 뺀 게 그게 이익 아니야? 이익? 맞네. 이거 또 정답. 됐냐? 아마